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영국 교육부가 전례 없는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한 학생이 온라인 게시판에 자퇴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글을 남기자 당국은 특별 대책을 단행하며 사태 진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거진 이 사건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영국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버 해밍턴이에요.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멋진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에요. 맨체스터의 흐린 가을날, 저는 조용히 학교 조회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밖의 하늘은 젖은 담요 같았고 안에서는 학생들이 상을 받으러 올라갈 때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려나가는 것을 지켜봤지만 제 이름은 절대 불리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모든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속삭였어요. 저기, 제 상장은요? 선생님 얼굴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작은 동그라미 모양이 됐었죠. 오, 올리버. 정말 미안해. 너를 완전히 잊고 있었네. 완전히 잊었다고요. 저를요. 또 다시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파란 담요를 어깨 주변으로 꽉 당겼어요. 제 방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읽었던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기장을 열었어요. 빨간 표지에 작고 낡은 노트북이었죠. 그리고 썼어요. 내가 정말 존재감 없는 사람인 걸까? 제 눈물이 페이지 위로 떨어져서 잉크가 작은 강처럼 퍼져나갔었어요.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출석 확인 중에 제 이름을 건너뛰어요. 식당에서는 대부분의 날을 혼자 앉아 있었고요. 심지어 집에서도 제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부모님이 알아차리실지 가끔 궁금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완벽한 가족이라고 불러요. 제 아버지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유명한 변호사세요. 딱딱한 정장을 입고 좀처럼 웃지 않는 엄격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영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세요. 항상 바쁘시고 중요한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크고 멋져요. 걸을 때 울리는 반짝이는 나무 바닥과 대부분 사람들의 차보다 더 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는 박물관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때 우리는 완벽한 자세와 완벽한 예절로 긴 테이블에 앉아요. 유일한 소리는 접시에 부딪히는 포크와 나이프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학교에 관한 질문이었죠. 다음 학기 성적은 어떨 것 같니? 아버지가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어보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친절한 말은 절대 없었습니다.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도요. 포옹이나 하이파이브도 없었고요. 그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미래를 위해 더 인상적인 이력서를 만드는 이야기뿐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인 채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무언가 화려한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밝은 포스터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국제 교환 프로그램, 곡선형 지붕이 있는 이상한 건물들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시 스카이라인 앞에 서 있는 웃는 학생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 손이 뻗어서 지원서를 가져왔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책상 램프 아래에서 그것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뽑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올리버를 선택하겠어요? 2주 교장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우리 반 앞에 서 계셨어요. 한국 교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은 그녀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올리버 해밍턴입니다. 교실은 수군거림과 고개를 돌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모든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하필 너야? 제 뒤에 앉아있던 인기 있는 소년 토마스가 크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저는 몰랐었죠.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 반대편 나라에서 저는 마침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요. 한국으로 가는 12시간 비행은 저에게 걱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만약 그곳에서도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영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아무도 제 존재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는 비행기 창문으로 우리 아래 끝없는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궁금해했었어요. 그때 비행기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며 기온은 섭씨 22도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제 배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정말이에요. 저는 세계 반대편,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모든 것이 달랐어요. 표지판은 이상한 기호들이 한글이라고 부르는 한국 글자로 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작은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공기조차 달랐는데 낯선 향신료와 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공항은 집에 있는 히드로 공항과 전혀 달랐어요. 유리와 강철이 어디에나 뻗어 있었고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길 잃은 여행자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빙워크가 터미널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배낭을 꽉 붙잡고 도착 구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때 그들을 봤어요. 학생들과 선생님 한 무리가 환영의 올리버 라고 쓰인 밝은 색의 큰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영국과 한국 국기의 작은 그림들이 있었고 심지어 아마도 저인 것 같은 작은 만화 캐릭터도 있었죠. 저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분명 그들이 다른 올리버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망설이는 동안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흥분해서 손을 흔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올리버 씨, 올리버 씨, 그들이 외쳤어요. 나중에 씨가 한국어로 누군가를 정중하게 부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비행기에서 연습한 몇 마디 한국어로 말했어요. 제 억양은 끔찍했고 발음을 엉망으로 했을 거라고 확신했었죠. 놀랍게도 그들은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연설을 한 것처럼 환호와 박수를 쏟아냈어요. 한 소녀는 심지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었죠. 그 짧은 순간 이상한 느낌이 저를 감쌌어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둥근 안경을 쓴 키 큰 소년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 올리버. 나는 태준이야. 내가 머무는 동안 룸메이트가 될 거야. 그의 영어는 정말 좋았고 단어들을 음악처럼 들리게 하는 약간의 억양만 있었어요.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태준이는 창문을 통해 명소들을 가리켰어요. 서울은 대조적인 도시였어요. 구름을 닿을 듯한 고층 빌딩 바로 옆에 있는 곡선 지붕에 고대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저녁이 다가오면서 밝아지는 화려한 간판들이 있었어요. 긴 여행으로 피곤할 거야. 태준이가 작은 패키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 간식 좀 먹어볼래? 안에는 빼빼로라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비행기 음식 후에 먹으니 정말 맛있는 쿠키 스틱이었어요. 미안해, 내 영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 태준이가 한강에 대해 뭔가를 설명한 후에 말했어요. 내 영어는 훌륭해.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많이 향상시켜야 해. 그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잘하는 척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앞에 정원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태준이는 제 짐을 들어주고 우리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작지만 아늑했고 2개의 침대, 2개의 책상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식구야. 태준이가 짐을 풀면서 설명했어요.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가족 같다는 뜻이야. 한국에서는 식사를 나누는 것이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 그는 저에게 감사합니다.를 제대로 말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감사합니다. 제 발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반복하게 했었죠. 제가 제대로 할 때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었어요. 저는 교실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작은 창문을 통해 학생들이 수다를 떨고 웃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한국 학교 첫날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어떡하죠? 태준이가 제 어깨에 격려하는 손길을 주었어요. 준비됐어, 올리버. 걱정하지 마. 모두가 너를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들어가자 김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녀는 밝은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고 항상 저를 위해 가장 좋은 책들을 챙겨주셨던 고향에 사서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친절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김 선생님께서 손뼉을 치셨어요. 교실은 즉시 조용해졌어요. 맨체스터에서는 선생님들이 누구라도 듣게 하려면 서너 번은 소리쳐야 했었죠. 오늘 우리 반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할 거예요. 영국에서 온 올리버를 환영해주세요. 완전히 충격적이게도 전체 반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고향의 학교 조회 시간에 우리가 했던 지루하고 억지스러운 박수가 아니라 밝은 미소와 함께하는 열정적인 박수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었어요. 태준이가 가르쳐준 대로 작은 인사를 하면서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기에서 100번도 넘게 연습했던 한국어 인사말을 사용했어요.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김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올리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는 태준이 옆에 빈 책상을 가리켰고 저는 주목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안도하며 급히 앉았어요. 하지만 제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저는 둘러싸였어요. 예전 학교에서 괴롭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몰아세우던 무서운 방식이 아니라 호기심 많고 친절한 얼굴들이 사방에서 질문을 쏟아냈었죠. BTS 좋아해요? 분홍색 머리핀을 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런던은 어때요? 둥근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영국 속어 좀 가르쳐 주실래요? 또 다른 학생이 열심히 물었어요. 그들은 마치 제 대답이 그들이 들어본 가장 흥미로운 것인 것처럼 경청했어요. 아무도 지루해서 떠나거나 눈을 굴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식당은 제가 보통 구석에 혼자 앉았던 고향의 식당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서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냄비들이 긴 테이블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아마 영국과 다를 거야. 우리가 쟁반을 집으면서 태준이가 말했어요. 정말 과소평가된 말이었어요. 축 처진 감자튀김과 정체불명의 고기 대신 다채로운 요리들이 있었어요. 밥, 미역국, 어묵, 매운 소스에 버무린 채소, 그리고 무섭게 생겼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먹어보니 맛있었던 김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음식조차도 아니었어요. 태준이의 친구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테이블에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제 음식이 접시로 계속 떨어질 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죠. 제가 실수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국그릇에서 직접 마셨을 때 저를 비웃지 않고 저와 함께 웃어준 것이었습니다. 올리버, 동아리 가입할 거예요? 저 맞은편에 앉은 친절한 미소를 가진 민호라는 소년이 물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영국의 제 학교에서 동아리는 그저 소외감을 느끼는 또 다른 장소일 뿐이었죠. 태준이는 토론 동아리에 있어요. 민호가 계속했어요. 와보세요. 당신의 영어가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토론 동아리가 모이는 밝은 교실에 있었어요. 유명한 인용구가 적힌 포스터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약 15명의 학생들이 책상으로 만든 원형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연이라는 키 큰 여학생인 동아리 회장이 발표했어요.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저 관찰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서연이가 바로 저에게 물었어요. 올리버,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얼굴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향했어요. 조바심이나 판단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으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향의 과학 수업에서 본 다큐멘터리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눴어요. 그들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가 제가 말한 것을 필기했어요. 준호라는 소년이 저를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후속 질문을 했었죠. 1시간 내내 제가 말할 때마다 교실은 조용해져서 경청했어요. 그 후 태준이와 함께 기숙사로 걸어가면서 저는 가슴에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어요. 오늘 잘했어. 태준이가 말했어요. 모두가 내 아이디어를 좋아했어. 그들은 저를 마치 일종의 전문가처럼 대해주었어요. 저는 여전히 놀라며 대답했어요. 태준이가 웃었어요. 너는 영국인이 되는 것과 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전문가야. 아무도 그것들을 너보다 더 잘 알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친구들이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정말로 들어주었어요. 마치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것처럼요. 저는 가장 이상한 느낌으로 잠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는 결국 그냥 지나치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방문해 볼래? 목요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가 물었어요. 가을 낙엽이 우리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보도 위에 밝은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3주가 됐지만 몇 번의 현장 학습을 제외하고는 학교 캠퍼스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진짜 한국 가정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너희 부모님께서 괜찮으실까? 제가 물었어요. 태준이가 웃었어요. 부모님이 매일 너에 대해 물어보고 계셨어. 어머니는 이미 어떤 음식을 만들지 계획하고 계셨어. 그 토요일 아침,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태준이의 동네로 갔어요. 기차는 깨끗했고 디지털 지도가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탁받지 않아도 노인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어요. 영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태준이의 집은 아파트 건물 12층에 있었고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 있었어요. 거실은 크지 않았지만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있고 입구에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있어 따뜻하고 생활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왔어요. 우리가 신발을 벗자 태준이가 외쳤어요. 그의 어머니가 앞치마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교수님이나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었죠. 올리버야. 그녀는 한국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방식으로 외쳤어요.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그녀의 영어는 태준이만큼 유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열정이 그것을 메워주었어요. 그녀는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 무엇을 요리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조리대는 제가 집에서 준비되는 것을 본 것보다 더 많은 음식으로 덮여 있었어요. 다양한 요리들이 스토브 위에서 끓고 있었고 공기는 놀라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불고기 쇠고기예요. 이것은 김치찌개국이고요. 이것들은 반찬 사이드 디시예요. 그녀는 각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 식사는 많은 작은 요리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나눠 먹어요. 태준이의 아버지가 퇴근하셨을 때 제 아버지가 했을 어색한 악수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제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작지만 편안하게 놀다 가렴. 저녁 식탁은 마치 레스토랑에서 본 것 같았어요. 집에서의 식탁보다 더 많은 요리들이 있었죠. 구운 고기, 국, 밥, 그리고 적어도 10개의 작은 접시에 채소, 해산물,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도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올리버, 더 먹어. 태준이 어머니는 제가 이미 있는 것을 다 먹기도 전에 제 접시에 더 많은 음식을 올려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배가 터질까봐 걱정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맛있어서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집에서의 조용하고 격식 있는 식사와 달리 여기서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태준이의 여동생 민지는 친구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제 아버지의 차가운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우리의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을 즐기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가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우려고 했을 때 태준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는 손님이야. 오늘은 쉬어. 대신 그녀는 작은 막대기처럼 생긴 나무 막대가 있는 게임판을 가져오셨어요. 윷놀이, 태준이가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한국 게임이야. 배우기 아주 쉬워. 곧 우리 5명 모두 바닥에 방석에 앉아 막대기를 던지고 게임판 주위로 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준이 아버지는 제가 좋은 수를 뒀을 때 크게 환호하셨고 민지는 어머니의 말이 시작점으로 돌아갔을 때 웃다가 넘어질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어른들과 게임을 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집에서 제 부모님은 절대 저와 게임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곧 저도 웃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져서 기숙사로 돌아가야 할 때 태준이 어머니는 나중에 먹으라며 큰 용기에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문 앞에서 그녀는 제 손을 그녀의 손으로 잡고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말을 했었어요. 올리버야, 이 집은 너의 집이기도 해. 언제든지 생각날 때 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피곤해? 태준이가 물었어요. 아니, 저는 창밖으로 흐려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저에게 한 사람이 전에 없었거든요. 무슨 말? 그들의 집이 저희 집이기도 하다는 말이요. 태준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면 어디로 가겠어? 저는 제 세계에서는 그것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을 몰랐어요. 영국에서는 제 자신의 집에서도 손님처럼 느꼈다는 것을요? 제 부모님은 그의 가족이 단 하루 저녁 만에 저에게 느끼게 해준 것처럼 느끼게 해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단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소속감이 어떤 느낌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연례 김치 담그기 축제가 11월 말에 열렸어요. 태준이는 몇 주 동안 저에게 이것에 대해 말해왔었죠. 김장은 단지 김치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야. 그날 아침 우리가 운동장으로 걸어가면서 그가 설명했어요. 공동체에 관한 거야.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겨울을 준비하는 거지. 제가 본 광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를 준비시켜주지 못했어요. 전체 운동장이 변해 있었어요. 긴 테이블들이 공간을 가로질러 늘어서 있었고 수백 개의 배추, 밝은 빨간색 고추장 그릇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야채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심지어 몇몇 부모님들도 앞치마와 플라스틱 장갑을 끼고 모여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신 박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작은 단상에 서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조상들의 김장 전통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만드는 김치는 스스로 김치를 담글 수 없는 노인분들을 위해 실버파인 요양원에 기부될 것임을 기억하세요. 태준이의 친구 민호가 저에게 배추 잎 사이에 매운 빨간 양념을 바르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제 첫 번째 시도는 재앙처럼 보였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양념이 옆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너무 세게 누르고 있어요. 민호가 웃으며 올바른 기술을 시범 보였어요.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단하게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였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나이 많은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평소에 엄격하던 교감 선생님도 배추를 채우며 웃고 계셨습니다. 영국에서는 학교 행사가 명확한 경계를 의미했어요. 선생님들이 감독하고
학생들이 지시를 따르는 시기였죠. 여기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학생들은 저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가사를 더듬더듬 말해서 모두를 웃게 했지만 아무도 저를 그것에 대해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갑자기 박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멀리서 온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올리버, 김장 경험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겠어요?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제 최악의 악몽이었을 거예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땅이 저를 삼키길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보이지 않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친근한 얼굴들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영국에서는 저는 예상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많은 공동체 전통들이 사라졌어요. 이웃들은 서로를 거의 알지 못하고 가족들도 이런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저는 김치로 가득 찬 테이블들을 가리켰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김장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결에 관한 거예요. 모두가 서로 돕고 이 음식이 겨울 내내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또한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을 아는 것이 아름답네요. 저는 마이크를 돌려드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 걱정했어요. 그런 다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예의 바른 박수가 아니라 열정적인 환호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김치통들을 차에 싣고 실버파인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건물은 작지만 깨끗했고 소나무가 가득한 정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김치를 들고 들어가자 노인 거주자들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학생들이 왔어. 한 노인분이 기쁨에 손뼉을 치며 알렸어요. 우리는 점심을 대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은색 머리와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이 제가 국자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녀는 한국어로 말씀하시며 올바른 기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한국 사람 아니지? 아니요, 할머니. 저는 영국에서 왔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영국. 정말 멀리서 왔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 옆에 의자를 토닥이셨어요. 앉아. 나랑 같이 먹자. 저는 앉았고 그녀는 즉시 가장 좋은 음식 조각들을 제 접시에 올려놓으시고 제가 먹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셨어요. 좋아, 좋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는 튼튼하게 자라야 해. 그녀의 이름은 윤희 할머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녀에게는 남은 가족이 없었지만 오래전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동안 그녀는 스마트폰과 고층 빌딩이 있기 전 그녀가 젊었을 때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떠날 시간이 됐을 때 윤희 할머니는 그녀의 부드럽고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꼭 다시 와야 해.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꽉 쥐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목에 걸려있던 것을 향해 손을 뻗으셨어요. 단순한 끈에 달린 작은 파란색 도자기 펜던트였어요. 너를 위한 거야. 그녀는 그것을 제 손바닥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통이야. 파란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단다.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오래되고 가치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제 손가락을 그것 위로 접으시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이제 너는 한국의 보호를 받게 됐어.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감정이 복받쳐 목이 메인 채 그 펜던트를 꽉 쥐고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어른들이 거의 많은 것을 주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방금 만난 할머니가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았어요. 목에는 파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죠. 저를 다시 바라보는 소녀는 3개월 전에 맨체스터를 떠난 그 소년과 같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더 밝았어요. 그는 더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사라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단 일주일 후면 저는 영국으로 제 옛 삶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에게 아무것도 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여졌고 진정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